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더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화재나 좋은 회화들이 많거든요. 그런 회화들의 현대미술 속으로 끌어들여서 저를 표현하는 것에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헤리티지 코드를 그리고 있는 서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업실 좀 한적한 곳에 있네요. 수원 쪽에 있다가 경기도 광주로 오게 됐어요. 공간들이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하신 건가요? 네, 가정집으로 쓰고 있었는데 원래 가정집이었어요? 싹 뜯어내고 거의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벽만 이렇게 붙이고 뗐다 할 수 있게 작업할 수 있게 벽만 화판으로 다 돼서 작업했어요. 그러면 이 작업실 공간 좀 약간 어떻게 쓰는지 소개 좀 해주면 네네. 이쪽에 보시면 초기작부터 도록이 이 공간에는 다 있어요. 정리를 정말 잘 해놨네요. 지금 앞에 그 엽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시절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가 즐겨봤던 동양미학이나 존경하는 선생님들 작품집 같은 것들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이걸 딱 보면 작가님의 성격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2010년도에 그린 건데 금강전도라고 겸재정선이 금강산의 108봉우리를 한 화면에 이렇게 모아서 그려놓은 거를 이제 재해석해서 그대로 108봉우리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금박으로 씌워서 저기 보시면 자가용 비행기가 하나 떠 있어요. 근데 그림자가 있네요. 네. 그림자가 있다는 거는 공간적인 부분들이 하늘에 떠 있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겸재정선도 동양화 기법이란 틀에 갇혀서 하기보다는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화면에 108봉우리를 집어넣었잖아요. 저도 뭐 그게 뭐 그림자라기보다 지나간 뭐 자취라 그러나 그런 자리를 조금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아예 공간이라기보다는. 네. 그럼 작가님 작업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 편에 오시면 그런가요? 네. 네. 여기서 작업을? 네. 평소에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집중하는 데는 동양화는 조금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작업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좀 주변이 깔끔하게. 네. 전공이 동양화. 네. 네. 저는 주로 채색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먹에서부터 채색까지의 그런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고 채색의 금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박을 구기거나 아주 얇게 패서 치거나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들이 보니까 약간 좀 마테리얼화나 아니면 형태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동양화는 보통 이렇게 기품 있고 단아하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얇은 종이 위에 스미는 작업 위주로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좀 더 풍성한 볼거리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선 기초 그 밑 바탕 작업을 이렇게 종이를 떠가지고 한지 이제 틀에 부어서 종이를 떠내는 작업을 베이스로 해서 스미고 얹히는 작업을 이렇게 동시에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반부조 형식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붙이는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의 틀로 이루어져서 거기서 틀에다가 한지를 부어서 당나무에서 원래 한지가 이렇게 뭐 불려가지고 이런 수공예 작업을 많이 해서 그 불린 것을 이제 갈아서 그거를 이제 떠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의 큰 종이 한지가 아니라 어릴 때 뭐 종이죽 그 형태로 거푸집에다 넣어서 형태를 지금 이렇게 뜬 형태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붙여놓고 이런 제스처를 하고 색이 들어간. 상당히 절차들이 좀 많네요. 좀 공정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정을 두고 작업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이렇게 고구려 벽화나 고려 불화나 여러 가지 채색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이제 한국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내 거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고민되고 그렇게 굉장히 좋은 기법이 있지만 그 기법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좀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색을 고수하면서 그 기법을 고수하면서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고 싶은 거죠. 그게 작가의 욕망이죠. 그러니까 전에부터는 지금과는 다른 작업들을 계속 했었겠네요. 그렇죠. 고구려 박화, 고려 불화, 조선 초상화 이것을 한 10년 단위로 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사도 해보고 실제로 그거를 좀 다르게 해석해서 다시 표현해 보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뭘까?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그림은 뭘까 하면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작업들이 작가님이 가장 최근에 원하는 그런 형태의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회화사 속에 이제 초상화까지 왔는데 이제 조선 백자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전통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의 느낌으로 표현된 한국 자기들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다랑아리 형태만 유지하고 그 안에 무수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덜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씩 덜어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다 조선시대의 그 백자. 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것들 그런 자기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있는. 네. 그럼 이 이미지도 다 그대로.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간송에 소장돼 있고 굉장히 널리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굉장히 형태가 독특하고 청화, 철화 백자가 한 화면에 다 이렇게 있고 국화꽃과 벌, 나비들이 들어가 자연스럽게 병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흔치 않거든요. 보면은 또 이 주변에 거는 이거랑 같이 연관돼서 이렇게 또 작업하시는 건가요? 아, 이 문양은 지금 전체적인 이 실루엣을 보시면 지금 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까사 VBC 자기예요. 현대 동시대에 있는 자기와 그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매치시켜 봤어요. 접시도 뭐 화병도 도자기도 무엇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고 선조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거를 한 화면에 좀 많이 모아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아, 또 다른 느낌이 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가님 이거 자세히 보면 전체적인 질감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이 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느낌도. 단계가 한 3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지를 떠냈잖아요. 떠낸 위에 이제 그려진 것과 이제 그 위에 붙여진 것. 그러니까 금박을 구겨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아, 붙이는 형태로? 붙이는데 이렇게 뭐 딱 붙는다고 안 붙잖아요. 그건 이제 그걸 악교로. 네.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회화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구겨서 붙이면. 또 같을 수가 없잖아요. 힘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 붙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위에 이제 석채를 바르면 굉장히 고운 그 돌가루들이 싹 이렇게 스미면서 다 이렇게 그 결결이 이렇게 스미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회화적인 맛대리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지의 자연스러운 질감을 더 자연스럽게 내기 위해서 굉장히 예리한 칼날로 이렇게 베어내요. 베어내서 회화적인 맛을 더 주고 그러니까 높이가 다 이렇게 층차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볼펜으로 눌러가지고 플레이트에 빅렬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전통 회화 기법의 붓으로 그려진 거예요. 여기서 빅렬은 이제 금선으로 아주 가는 중봉선으로 계속 이렇게 아주 가느다랗게 그려진 건데 이런 금선은 고려불화의 그 마감의 그 금선하고 매치돼 있어요. 그 고려불화도 마감을 예리한 금선으로 한번 쫙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균열된 게 아니라 직접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나오는. 직접. 원래 그런 기법이 있는. 그게 이제 하나도 끊어진 거 없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으로 스며서 이 한지의 굉장히 깊은 곳까지 이렇게 가고 스며서 이렇게 먹을 침투시키고 그래서 이제 볼륨감이 살짝 생기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 이제 금선으로 마무리. 작가님이 이제 전반적인 방면 금색을 많이 쓰시는데 네. 뭐 그 색을 쓰시는 또 이유가 있는지.
금박은 굉장히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고 변하지 않는 거. 저는 20대 때부터 타이틀이 뭐 영원, 영혼의 소리, 타임리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영원히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히 한국 채색화에서 금박이라는 재료가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왕실에서 채색에서 화원화가들이 썼던 재료들 이런 것들을 보면 금박이 빠질 수가 없어요. 금박이 사실 보기보다 이제 쓰기가 힘들잖아요. 네. 일반적인 우리가 석체나 뭐 이렇게 분체를 쓰는 동양화 작가들보다는 훨씬 더 재료적인 부분에서 네. 봤을 때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완성돼 가는 과정을 보고 쾌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그 그림 같은데 네. 맞죠? 이게 뭐였더라? 세안도. 맞아, 세안도. 네. 이거는 아예 도자기에서 나와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그렸던 이런 산수가 있는 그런 국보나 이런 거에서 요번 신작에서는 선이 이렇게 눌려져가지고 이렇게 표현된 선과 이렇게 붓으로 그려가지고 표현한 선, 그다음 이 종이를 떠서 금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선. 그러니까 이 세 선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선. 네, 네. 다 각기 다른 선인데 이렇게 한 화면에 놓여졌을 때 선이 세 개가 공존하는 동양화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사실 이제 우리가 아는 세안도는 이제 사실 먹작업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이렇게 약간 입체적이고 또 금색으로 표현되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와가지고. 네. 지금 금색과 흰색으로만 이루어졌는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은은한 이제 한지 색서부터 이제 미색이죠. 통일감도 주고 단색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하지만 전달력이 강한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색을 좀 과감히 좀 내려놓고 순백자에서 선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밑작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더 부각될 수 있는 느낌의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작가님 지금 보니까 이거는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펼쳐보니까 뭔지 네. 알겠는데 이거는 어떤 작품인지. 작년부터 제가 이제 다른 캐릭터를 하나 더 해서 새옷이라고 북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아, 부캐. 네. 아예 작가명 다르게. 네. 음.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홍콩이나 미국에서 활동을 했고 기원의 미로라고 작가의 그 본질이나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기원에 대해서 찾아가는 나의 길 뭐 이런 것들. 기원의 미로. 친근감이 가네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 구상 작업을 계속 쭉 이어왔거든요. 그리고 동양 회화에서 쭉 이제 발자취를 찾아와서 쭉 이어와서 이제 제가 저한테 해석하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그 노동 집약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고 그래서 그냥 형태를 과감하게 딱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느껴지는 느낌만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자. 정말 서수영의 다른 캐릭터. 이게 이제 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서수영도 자극을 받고 새옷이도 서수영 때문에 자극을 받고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상호 보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리프레시되는 그냥 신선한. 이거는 밑작업은 어떻게 해? 이거는 이제 한지를 떠낸 다음에 똑같아요. 베이스는 똑같고 금박을 구겨서 붙이는 작업만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냥 편하게 보시면 형태가 없어요. 근데 이 형태가 없이도 굉장히 그 관람자가 많은 걸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표현하고 걸고 보니까 그게 느껴지고 그게 형태를 덜어냈잖아요. 덜어내면서 이렇게 심플하게 나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러니까 저도 정화되는 느낌이 들고 제 머릿속도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몰입해서 하나를 완성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작위적인 수행 그냥 편안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그냥 표현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네. 힘들기보다는 그 정말 단단해졌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작업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심플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작업도 더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들었어요. 네. 빈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더 작가님이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말 그대로 이 작가가 있는데 또 다른 작가가 있네. 네. 좀 더 우리가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
저는 전통 미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작가로 유일무이한 거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거를 표현하고 있는데 기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